안녕하십니까. 국내 이슈를 통해서 주식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는 크로스체크. 저는 오현진입니다. 오늘도 준비된 세 가지 기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입맛 바뀐 외인, 채권 팔고 주식을 산다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인데요. 올해 중순까지만 해도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서 채권을 사고 주식을 파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반대로 채권을 팔고 주식을 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 증시의 저평가 매력, 그리고 무역 협상 진전,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수급 유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입될 수 있을지, 그리고 국내 증시에 대한 전망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카카오의 이제 실적 관련된 얘기인데요. 어제 카카오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고요. 주가도 그에 화답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 톡보드라는 이제 새로운 광고 시스템이 효자 노릇을 했다라는 건데요. 이 톡보드가 뭔지 자세히 알아보고 앞으로 카카오의 주가 전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아시아나 본입찰이 어제 진행이 됐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한 대로 HDC, 애경, KCGI, 그래서 3파전인데요. 대기업의 깜짝 등판은 없었지만 매각 자체는 순조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아시아나 항공의 남은 일정, 그리고 주가 전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경제 22증권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최근에 이제 채권을 팔고 주식을 사는 모습인데요. 국내 주식을 산다는 것은 그만큼 글로벌 불확실성이 완화됐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사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요. 기존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달 말 이후 채권 시장 약세, 주식 시장 강세에 베팅하는 흐름이 뚜렷하다라는 건데, 국내 기준금리가 이제 바닥에 가까워졌다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주열 총재가 내년에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시사하기는 했지만, 지금 국내 기준금리는 1.25%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여기서 금리를 더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거죠. 금리가 추가적으로 내려가기 어렵다는 것은 채권의 매력이 그만큼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이 채권을 매도하고 주식을 매수하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라는 부분이고, 조금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미중 간 무역 합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중 간 무역 합의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글로벌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것도 이제 국내 시장에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들어오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그 코스피 지수의 10년물 국채 선물 지수, 그리고 코스피 지수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채 선물 지수 같은 경우 작년 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코스피 지수는 하락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완전히 흐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국채 지수가 꺾이고 코스피 지수는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이 채권을 팔고 이제 주식을 사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의 월별 순매수 규모를 한번 보시면은 그 2019년 5월, 그러니까 올해 중순까지만 해도 국채 선물 매수, 이제 주식 매도가 뚜렷했죠. 근데 그 이후에 국채와 주식에서 모두 매도세가 나온 이후 11월에 외국인이 7,718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은 국내 증시가 반등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전망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수급이 완전히 들어왔다고 장담하기 어렵다라는 인식도 많습니다. 채권 시장을 보면 그 단기금리 상승에 베팅한 외국인과 그 저가 매수를 노리는 국내 기관이 맞붙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국내 국채를 매도하지만 기관은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힘의 균형이 팽팽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채권 가격이 움직일 것이다라고 장담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관점이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국내 지수가 단기간에 빠른 반등을 보이면서 210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기술적 부담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다시 단기 차익 실현에 나설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에 대한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전망보다는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변화, 이런 부분들을 함께 복합적으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13면 산업과 무역면에 있는 기사인데요. 국내 기업의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그 정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카카오가 톡보드 매출에 힘입어서 상당히 양호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수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3분기 연결기술 매출액 7,832억 원, 영업이익은 591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의 경우 3분기 사상 최대 규모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0% 급증하면서 201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호실적을 낼 수 있었던 1등 공신은 그 카카오톡의 대화 목록 탭 광고인 톡보드입니다. 그래서 톡보드가 포함된 톡비즈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증가한 1,624억 원을 기록하면서 카카오의 전체 실적을 끌어올리는데 주요 이제 공헌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톡보드라는 것은 이제 카카오톡 보시면은 그 대화 목록 창이에요. 그래서 대화 목록 창이 아마 이제 뭐 5개에서 10개 이상 떠 있을 텐데, 여기 상단이라든지 뭐 중간에 하는 광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대화 목록 창을 하루에 4-5번 정도씩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 카카오톡 가입자는 4,500만 명 이상입니다. 국내 인구가 이제 5천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카카오톡을 쓰지 않는 분이 거의 없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전 국민이 하루에 4-5번 보는 곳에 광고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광고에 대한 효과는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기업들도 이제 톡보드에 모두 다 이제 광고를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광고주 수가 1,000곳 이상 늘어났습니다. 비딩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광고 단가도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일평균 매출도 기존에 2억 3억 수준에서 12월에 4억에서 5억 원까지 크게 성장할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톡보드 매출이 포함된 톡비즈 매출 추이를 보시면은 2018년 4,200억에서 내년 1조 원까지 약 2년 만에 2배의 고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카카오의 영업이익 성장률 계속해서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그 해외 부분의 매출도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카카오가 원래는 국내 산업에 거의 집중을 많이 했었는데요. 최근에 일본이라든지 또 동남아 지역 해외 시장으로 그 웹툰이나 웹소설, 콘텐츠 플랫폼인 카카오 페이지에 대한 성장 기대감도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카카오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고 추세도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더 높은 실적 개선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심 있게 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이데일리 19면 증권면 기사인데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워낙에 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매각 이슈가 항상 그 회자가 되는데 어제 드디어 본입찰이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그 대기업의 참여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예상대로 그 HDC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테우 그리고 애경그룹과 스톤브리지 캐피탈 그리고 KCGI와 뱅커스트리트 P 이제 3, 4전으로 압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막판까지 거론됐던 SK는 그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시아나항공의 매각가가 그 1.5조 정도 될 것으로 보여서 높고 인수 이후에도 수조 원 정도 추가 자금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담스럽다 보니까 대기업은 발을 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는 HDC 연합입니다. 자금력 현재 1.6조 원 정도의 현금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인수 시 면세점과의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고요. 물론 애경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항공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을 품에 안게 됐을 때 시너지가 있으니까 역시 유력한 인수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KCGI가 복병으로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가능성 크지 않다라고 보고요. HDC, 애경 두 곳 중에 한 곳이 아시아나항공을 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추가 자금에 대한 부담도 크고 기본적으로 부채 부담도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아시아나항공이 가지고 있는 부채 규모는 무려 이제 7조 원 수준입니다. 7조 원이라는 부채를 가지고 있는 기업 자체가 시장에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만큼 추가적인 자금 부담이 크다라는 부분이고 항공산업이라는 게 이제 수천억 정도 되는 항공기를 빌려서 리스 형태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만큼 부채 비율이 높을 수 있겠죠. 그래서 승자의 저주, 그러니까 인수한 기업이 오히려 이익이 깎일 것이다라는 우려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그 HDC 같은 경우 충분한 자금력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HDC에 품에 안기는 것이 아마 아시아나항공의 주가 측면에서도 가장 좋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매각 절차가 이제 마무리, 올해나 뭐 내년 초 정도에 마무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시아나항공의 주가는 안정세를 찾고 반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시적인 여건들, 뭐 일단 환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유가가 안정세를 찾고 있죠. 그래서 환율과 유가가 우하향하고 안정세를 찾는다라는 것은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를 좀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항공사에 긍정적이다라고 봅니다. 또 그동안 일본 불매 운동 때문에 일본 여행이 많이 줄어들었었잖아요. 근데 그런 우려감도 대부분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동종업체라고 볼 수 있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 바닥을 찍고 우상향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매각 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진 이후에 아시아나항공의 추가 반등 가능성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기사 내용 모두 살펴봤습니다. 간밤의 미증시는 미중 간의 그 1단계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그에 따른 관세 철폐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도 양호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코스피 지수가 2150포인트 저항까지 왔으니까 이 저항권을 뚫어낼 수 있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크로스체크 오현진이었습니다.